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설 연휴 첫날인 오늘 경남 지역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는 막바지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종일 붐비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버스터미널과 기차역은 명절을 맞아 고향으로 떠나는 사람들과 고향을 찾아오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시내는 연휴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경남 지역 고속도로는 오전에 귀향 차량이 몰리며 붐볐지만 오후 들어 정체가 빠른 속도로 풀리면서 현재 모든 곳에서 소통이 원활합니다. 기상대는 내일도 오늘같이 약간 흐리면서 쌀쌀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경남의 각 정당들에게 올해는 총선 준비로 중요한 때입니다. 새누리당은 수성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절반 득표를 목표로 하고 있고 진보 성향의 제3정당의 창당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송윤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남도는 그동안 새누리당의 전통적인 텃밭이었습니다. 하지만 새해 들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하락하면서 내년 총선이 어느 때보다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 그 삶 가까이에서 좀 더 정치가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더 경주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할 예정입니다. 홍준표 도지사의 대권 도전과 새누리당 친박 비박의 갈등도 내년 총선의 변수로 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은 내년 총선 50% 득표를 위해서는 새 얼굴 발굴이 최대 과제입니다. 특히 경남에서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문재인 당대표의 전폭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정부 여당의 실정을 심판하고 경남에서도 정치적 균형을 이루는 그런 획기적인 총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3정당의 창당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동당과 정의당 등 진보 성향 정당들과 시민단체가 다음 달 창당 준비기구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경남에서는 여영국 도의원과 노창섭 창원시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2당 구조로서는 노동자 서민을 진정하게 대변할 수가 없다라는 이유가 있었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제3당은 이번 설 연휴 민심을 기반으로 내년 총선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윤준입니다. 청년 실업 30만 명 시대에 취업 대신 부모 일터에서 꿈을 찾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KBS 창원 뉴스는 가업을 잇는 청년들을 만나봤는데요. 그 첫 순서로 12공방 가운데 하나인 두석장을 5대째 가업으로 이어가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을 김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작은 문간방 가득 쇠를 깎는 소리가 퍼집니다. 손바닥만한 쇠 조각이 섬세한 손끝에서 오밀조밀한 형상을 갖춰가고 목재 가구 장식인 장석으로 탄생합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64호 두석장 보유자 김극천 씨와 그의 아들 김진환 씨. 조선시대 통영 12공방 장인의 후손으로 5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릴 때 이제 보는 것보다는 이제 항상 망치질하는 소리가 1층에서 나야 2층에서 이제 편하게 이제 뭐 공부를 한다든지 이제 뭐. 35살 아들 김진환 씨가 가업을 잇기로 결심한 건 대학 진학을 앞둔 19살 때. 전통 가구의 세태로 장석 주문이 끊기자 전수자들 대부분이 생계난으로 공방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아버지를 보며 문화재 관리학과에 진학한 아들은 주저없이 두석장의 길을 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게 천하고 뭐 힘든 작업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이 한다고 그러니까. 적게는 한 달, 길게는 1년까지 끝없는 인내와 정성이 필요한 작업. 넉넉한 벌이도 화려한 명성도 없지만 옛것을 지킨다는 자부심과 꿈이 있어 행복합니다. 아버지처럼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는 게 목표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아버지랑 할아버지의 기술을 뛰어넘는 그런 쇠붙이 하나에도 혼을 담았던 장인의 꿈이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창원 LG 세이커스는 지난해 정규리그 1위를 하고도 챔피언 결정전에서 아깝게 통합 챔피언을 놓쳤는데요. 새해 들어 11연승이라는 신바람을 타면서 챔피언 등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전 경기 승리. 창원 LG는 11연승이라는 시즌 최다 연승 타이 기록을 세우면서 시즌 초반과 확 달라졌습니다. 시즌 초반 선수들의 잇따른 부상에 하위권을 맴돌았지만 부상 선수들이 복귀하며 순위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경기력이 살아나며 선수단의 분위기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플레이하고 또 분위기도 이제 그 승리에 따라서 또 굉장히 이제 좋아지고 그리고 좀 선수들 개개인 다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시즌 초반 부진에 정규리그 1위는 힘들어졌지만 플레이오프 진출은 확정적인 상황. 이제는 선수들의 부상을 줄이며 지난해 놓쳤던 챔피언의 자리에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최우수 선수에 뽑힌 데이본 제퍼슨을 비롯해 나머지 선수들이 고른 활약을 보이며 공격력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국내 선수들의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팀 컬러, 그러니까 스피드를 추구하는 그런 농구에 대한 부분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원 LG는 설 연휴에 홈에서만 2경기를 치르게 되고 경기 결과에 따라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짓게 됩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창원시설공단이 설 명절 연휴 동안 전통 민속놀이 행사를 개최하고 일부 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 5일간 진해구 해양공원 야외광장에서는 윷놀이와 투호 등 전통 민속놀이 한마당 행사가 열리고 특히 21일부터 이틀간은 새해 소망 연날리기 행사도 진행됩니다. 창원 축구센터의 풋살 경기장, 창원 스포츠파크의 보조 경기장 등 일부 체육시설도 연휴 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창녕군이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산을 막기 위해 설 연휴부터 AI 경계 해제 때까지 우포늪 생태관을 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휴관은 고성군과 창원 주남저수지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대 따른 것으로 멸종위기종으로 종복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천연기념물 따오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상남도가 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나섰습니다. 경상남도는 경남 지역 기업들이 겪고 있는 인력난과 구직자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9개 사업에 27억 9,200만 원을 투입해 일자리 970개를 양성하는 2015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과 경남테크노파크 등 14개 사업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별 교육생 모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동 갈사만에 설치되는 해양플랜트 연구단지의 기반 조성 작업이 91%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23만 제곱미터 면적의 해양플랜트 연구단지에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 조성이 완공 단계에 접어들었고 내년 3월 종합시험연구원이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갈사만 해양플랜트 연구단지는 2020년까지 933억 원을 투입해 국내 해양플랜트 설비와 심해자원 설비 등의 연구개발과 운영 성능을 검증하는 시설이 들어섭니다.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가운데 경남 지역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337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화재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뉴스였습니다.